자, 다음 이야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야 드디어 야 이거 한 2주에 하나씩 감염병이 빵빵 네. 터지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삼겹살 못 먹는 건가? 돼지열병이 돌면서 보건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네. 그 병인데 그건 돼지한테만 걸리는 병이에요. 네. 돼지한테만 걸리는 병인데 돼지한테 걸리는 병 중에 가장 치명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치사율이 100%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상에 치사율 100%면 그런 병이 어디 있어요? 진짜 무섭죠. 그런 병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치사율이 100%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 그건 이제 자극적인 기사고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에도 마일드한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센 애가 있는데 근데 센 애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건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름이 아프리카가 들어가잖아요. 원래 아프리카에 있던 병이에요. 원래 아프리카에 있던 그렇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일본 내염은 일본에서 온 거고. 그렇죠. 또 뭐 있죠? 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뭐 콩고 크리미아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왜 아시아까지 유행을 하게 됐냐? 원래 아프리카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만 유행하던 병이거든요. 근데 유행하던 병인데 근데 돼지가 움직여봐야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네. 돼지가 움직이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막 뛰어다니는 동물은 아니죠. 말처럼 막 아프리카 초원을 막 뛰어다니는 애들은 아니죠. 근데 이게 돼지 열병에 걸려 있는 돼지잖아요. 네. 그러면 병 걸린 상태에서 뛰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병에 걸린 돼지랑 병에 안 걸린 돼지가 만나야지 병이 옮겨지는 네. 건데 얘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에만 있었어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비행기랑 배가 생기기 전에 세계 여행을 다니기 않을 때는 모든 종류의 감염병은 다 요 정도였어요. 그냥 그 동네에 조금씩 있는 정도. 네. 그 정도로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면 이제 몽골 사람들 유럽 오면서 흑사병 유행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감염병이 퍼지는 건데 이게 1900년대 넘어서서부터는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프리카에서 소세지 먹던 사람이 소세지 핫도그 들고 비행기 타서 내려서 소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쓰레기통에 버린 소세지를 지나가던 돼지가 먹었어. 그러면 병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예전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1km 옮길 때마다 1년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000km 떨어져 있으면 저 병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비행기 타고 날라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하라 사막 이남에만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까지 상륙이 된 거예요. 중국에까지 상륙이 됐는데 근데 중국 돼지들은 이 바이러스에 걸려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돼지들은 이 병이 감기예요, 그냥. 굉장히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콜록콜록 나도 콜록콜록 우리 오늘 그냥 콜록콜록 집에서 누워볼까?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그 바이러스에 처음 걸려본 중국이랑 아시아 쪽 돼지들은 이제 걸리는 족족 다 죽는 거죠. 걸리는 족족 다 죽는 건데 이게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키운 돼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걸린 돼지들은 돼지들끼리 접촉을 잘 못해요. 공장의 돼지들은 거의 돼지 한 칸에 들어가서 한 칸에 원룸에 사는 돼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거나 트위치 하시는 분들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깥 세상과의 거의 컨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 동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감염병도 많이 없으시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공장에 있는 돼지들을 주로 키우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데예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있거든요. 제주도 흑돼지, 똥돼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똥 먹는 돼지들. 네. 똥 먹고 뒤뜰에서 키우는 돼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뒤뜰에 있는 돼지들은 거기 뒤뜰에 있으면서 친구 멧돼지가 와서 잠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 친구 멧돼지랑 사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라서 중국은 이미 상륙했어요. 이미 상륙했는데 제가 본 중국의 감염병 관리 능력을 봤을 때에는 이미 중국 돼지는 거의 다 걸린다고 봅니다. 중국 돼지는 다 한 번씩 감기에 걸릴 거예요. 감기에 걸리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겁나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아하죠. 탕수육. 그다음에 무슨 하는 것들은 뭐 그냥 다 돼지기름 기반으로 하잖아요. 다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먹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수입을 다 해가니까 우리나라는 수입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이제 와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 상륙한 건 아니고 아직은 한국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고 한국은 특히나 돼지 사육이 그런 다 공장처럼 공장입니다. 네. 공장처럼 그러니까 방목하는 곳이 위험하다는 거죠. 방목이라기보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키우면서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국에 지금 상륙을 했고 결국 중국은 영의 신봉님의 얘기처럼 중국의 어떤 방역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퍼질 확률이 높고 근데 빠르게 퍼질 확률이 있는데 중국스럽게 해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돼지 다 죽여. 그냥 돼지 다 없애. 당분간 우리는 수입 돼지만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의외로 잡힐 수도 있죠. 아니 돼지 안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일단은 인간한테 옮기는 병은 아니죠. 사람한테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옮기면 큰일 나요. 네. 사람한테 옮기면 이게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는 감염병들이 있는데 이런 출혈열 계열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사람들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게 에볼라예요. 이게 만약에 사람한테도 감염성이 있었다면 에볼라 정도의 사태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행히 사람한테서는 이제 병원성이 없는 걸로 거의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우리는 그거잖아요. 혹시라도 이 병에 걸린 돼지를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는데요.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면 닭집들이 막 갑자기 확 한산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많이 겪어봐서 지금은 조류 인플루엔자 뉴스가 나도 치킨집이 지금 돼요. 이게 뭐 조리할 때 다 없어지고 사람이 먹어도 전염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 없이 못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요거 돼지열병 걸린 돼지고기는 맛이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여기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가 살이 빠지거나 돼지 지방에 피가 뭉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그런 고기는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이 좀 없어질 것 못 같아요. 먹는 고기가 되겠군요. 네, 맛없는 돼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인간한테 옮기지는 않는다. 인간한테 옮기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륙하지는 않았다. 않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허술하게 뚫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해외여행을 가면 축산품이나 먹을거리 포장된 걸 사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공항에서도 많이 체크하던데. 체크하죠. 체크하는데도 엄청 걸려요. 엄청 사와요. 그리고 이제 무슨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패키지 투어로 면세점 같은 데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면 파는 게 무슨 육포, 그다음에 뭐 오리, 목, 뭐 그런 것들을 막 팔잖아요. 근데 그거 싸니까 주변 선물 용도로 막 사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유통 경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발자국, 발에 묻은 흙, 그런 것들도 감염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감염 통로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감염병 유행하는 지역에 가시면 그 축산물 시장이나 야시장이나 그냥 일반 시장 같은 계열이죠. 근데 야시장 가면 재밌긴 재밌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급적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갔더라도 그 갔다가 와서 돼지들하고만 안 엮이면 되잖아. 돼지들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돼지가 거기 시장을 걸어갔으면 그랬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뉴스에 계속 나고 있어서 이게 일단은 불안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매우 맛있게 먹어도 되는 네, 상황.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국내 삼겹살 가격이 올라요. 국내 삼겹살 가격이 오르는데 국제시장 가격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작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나 축산물이나 채소 같은 거 유통되는 그 시장 자체가 작아서 사실 그 옛날에 그 허생전 있잖아요. 매점 매석 해가지고. 그렇죠. 중간 상인. 네. 네.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나물 같은 것도 생각보다 그 조금만 그 돈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흔들면 흔들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딱 돌았으니까 그냥 올릴까? 그러면 이제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 어느 정도 담합이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서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입산을 먹으면 되죠. 네. 아 근데 수입산도 수입산도 오를걸요? 지금 수입산 도매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잡고 가격을 세게 부르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수입 가격 그 자체, 국제 시장의 표준 가격 자체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칠레만 안전하면 되지 않나요? 돼지고기는 칠레랑 안전한 벨기에. 벨기에. 근데 제가 이 돼지 이야기를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예전에 군의관 할 때 군의관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병들한테 들어오는 식자재를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고기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누가 있어요? 의사한테 부식 검수 시키면 그 누가 하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식 검수하는 담당관한테 말을 해서 여기 공장에 한번 가보자. 오. 돼지 키우는 공장이랑 여기 닭 공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위생적인 거야. 생각보다 엄청 규격화돼 있고 안에 있는 돼지는 불쌍한데 공장은 깨끗해요. 공장은 깨끗해서 그럼 괜찮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공장에 사온 게 아니었어요. 약간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 공장을 보여준 거였어요. DP용 공장이구만. DP용 공장이었어요. 아, 제가 청주 시골에 사는데 우리 집에 가는 길에 돼지 축사가 있거든요. 엄청 더러운데. 축사가 뭔 그 민원의 그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사랑 네. 돼지 축사랑 인간은 같이 살 수 없다. 아 그렇죠. 네. 네. 그거 시골에 이제 그래서 축사가 허가가 안 납니다. 네. 아시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축사가 굉장히 그 비싼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허가가 난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제 친구 중에 소 키우는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소 이렇게 키우면은 그거랑 뭐 소랑 해가지고 축사랑 가격하면은 뭐 자본가죠. 그게 냄새가 어마어마해서 아 미쳐요. 네, 아, 냄새가 죽어요, 어마어마하고 그 근방에 있는 지하수를 네. 쓸 수가 네, 없어서 네, 맞아요. 축사랑 인간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허가 한번 내줬다가 막 난리 나는 지역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제가 군 장병들이 먹는 식자재가 어떤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제가 그때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확인했었는데 보통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조류독감 유행하면 3일 동안 삼계탕만 먹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사실이에요. 매우 사실이에요. 정말 전형적인 사실이고 그러니까 유통이 시중에 유통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어느 정도 소비를 시키는. 짬 처리하는 거죠. 짬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각 사단은 그 사단을 먹고 있는 지역 도매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도매상, 군납업자라고 하죠. 네. 군납업자. 군납업자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도매상 중에 제일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일부러 골라내요. 일부러 그 김치들 있죠. 김치들도 이게 아침에 만든 김치랑 점심에 만든 김치랑 저녁에 만든 김치가 다 다르거든요. 품질이 다 달라요. 무조건 제일 안 좋은 거. 하급으로만 골라내서 그러니까 납품을 한다. 같은 포장에 돼 있는 거면 민간에 나가는 거는 좋은 거를 넣고요. 같은 가격인데 군납만 찍히면 제일 구린 걸 넣어요. 도대체 아니 병사들한테 제대로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의경 나왔거든요. 의경은 이제 거기 방범수 찰 때마다 이제 부식을 따로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싸제로 먹는 거죠. 이렇게 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급식비가 이제 1,000얼마가 나오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먹는 건데 제가 그 격리병을 하면서 그 부식 그 사고 이런 걸 했거든요. 거기는 일반 매장에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품질 안 좋은 거 들어오면은 야채 가게 아저씨 혼내고 막 그랬어요.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는 현역병만 피곤한 건 손해 보는 거죠. 그게 1,000얼마밖에 안 됐거든요. 1인당. 근데 이제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은근히 먹을만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많은 현역을 제대한 사람들이 군납만 털어도 군납 비리만 털어도 정말 우리나라 군사력 지금보다 훨씬 세질 수 있다. 최소한 기분이 더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그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야전부대 가면 70년대 물통 나오고 그러니까.
60년대 물통 나오고 그 많은 국방비는 도대체 어디로 가면 그런데 무슨 그 방산 비리 나오면 생계형 생계형 뭐 이런 비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아름다운 나라죠. 제가 그 생계형 비리를 말한 장관님한테 제가 장관 표창을 받았었는데 네. 제가 실제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이게 사실 우리가 아직도 전시인 나라잖아요. 아직 네. 지금 정전 이거를 선언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실은 거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납 비리는 군법에 의거해 처벌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방산 비리나 군납 비리는 거의 전쟁 시에 먹는 거 장난치면 그게 사용 아니에요? 사용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아직까지 무기 가지고 전쟁 시인데 전시인데 우리 무기 가지고 장난쳐도 그 사용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로 들어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사법원은 군인 신분일 때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민간인은 다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군에 관련됐다고 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면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희 시대 이전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바로 총으로 갈겨버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계약을 했고 물건을 김치를 뭐 한 봉지를 산다고 하면은 그게 뭐 A급이건 C급이건 어쨌든 C급이라도 한 봉지 준 거잖아요. 그걸 뭐 근데 퀄리티 나는 컨트롤이 문제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냥 끌려와서 나라 지키느라고 그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데 먹는 거 가지고 최소한 장난치지 말아야지. 좋은 거 좀 먹여야 될 거지. 그래봐야 얼마나 된다고. 최저시급을 못 주지언정 최저시급을 못 주면 밥이라도 좋은 걸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재우는 거 사람들이 베개라도 말이야. 좀 폭신폭신하고 이불이라 좀 좋은 거 갖다 해도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짜로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최저시급도 안 주고. 지금 군용 모포를 조사해 보면 10년이 넘어요. 아. 우리 집에 10년 넘은 이불 있구나. 곰팡내 나잖아. 아. 그 곰팡내가 나거든요. 이거 이거 빵빵빵 모여가지고 일요일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네. 정말 제가 요즘에 제가 원래 처음에 여기 사장님이랑 처음에 방송할 때부터 나온 목적이 뭐였냐면 장병들의 인권이랑 네. 장병들의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네.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 넘었다. 네. 그렇죠? 1년이 넘었는데 바뀐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뀐 게 0이에요, 0. 아니죠. 그래도 월급이 좀 올랐죠. 월급 올랐죠. 월급이 많이 올랐죠. 아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 월급이 많이 올랐죠. 월급이 올랐고 그다음에 외출, 복무 기간도 좀 줄었고 복무 기간도 줄었고 핸드폰도 쓰게 됐구나. 요즘 핸드폰 됐어요. 어? 많이 바뀌었죠. 세상 살만하네. 게임할 수 있게. 세상 살만하네. 이거 시사건건도 볼 수 있어요. 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죠. 그거는 오히려 그러네. 근데 제가 일하는 군 의료 체계 쪽에서는 발전이 하나도 그렇죠. 없어서 그쪽은 없는데 네, 그렇게 느꼈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네요. 근데 제가 요즘에 경제 정책에 이런 거는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다. 네. 네. 군대 월급은 많이 올랐죠. 네. 그래봐야 사실은 너무나 열악한 거는 사실이긴 그럼요. 하죠. 그렇긴 근데 하죠. 이제 이미 제대한 이제 선배들은 와 뭐 거저 다니는 거 아니냐 뭐 40만 원 막 병장대만 40만 원 받는다 그러던데. 근데 요즘에 요즘에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요즘에 병영 부조리가 굉장히 줄었대요. 이게 병영 부조리 할 시간이 없어요. PC방 가야 되거든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핸드폰 그리고 쓰고 해야 되니까. 핸드폰 게임하고 그다음에 외출을 많으니까 빨리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해야 되니까 요즘에 그렇게 부대가 화기애애하다고. 그게 나도 맞거든요. 병영 부조리가 있는 게 심심해서인 게 진짜 절반은 될 거예요. 가둬놓고 심심하니까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 밑에 애들 괴롭히고 네. 갈구고 막 이런 그렇죠. 거. 근데 맞아요. 뭐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내가 레벨업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일쾌 해야 되지, 주간쾌 해야 되지, 업적회 해야 되지, 저녁회 해야 되지. 쾌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또 사이가 좋아야 친구 맺어가지고 맞아요. 서로 보내주고 이런 것도 하지. 그리고 이거. 그것도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 저도 많이 있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하는 친구가 갑질이 없어져가지고 자기는 이제 하청 업체인데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졌다고. 건설 현장에서 이게 하청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청으로 올라갈수록 원래 이게 갑질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게 지금 그래서 자기 김상조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런 갑질이 지금 정말 많이 현장에서 그런 갑질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자기처럼 작은 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일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참 조금씩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는 조금씩 뭐 어쨌든 간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죠. 뭐 정말 그렇죠. 정수만 딱딱딱 둬서 정말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럴 수가 모든 정부가 뭐 지향하는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도 뽑아보고 저렇게도 뽑아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뽑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정권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 거고 그래서 그 정권은 또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살기 좋게 뭐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다 보니까 희망이 또 샘솟았어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자, 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다가 삼겹살 얘기가 군대 얘기 잠깐 빠졌는데, 자 돼지열병 뭐 먹어도는 상관없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진 않았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둘째 주 시사건건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있었던 이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